네, 안녕하세요. 헬로월드 VB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저번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제 POV가 바뀌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이 빌드로 스타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이엔드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킬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일단 POV가 바뀌었습니다. POV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원래 저는 원래 이 아케인 휠까지 찍고,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지능 노드 하나와 주어를 챙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주어를 포기하고, 지능 노드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카오스 저항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원래 이것도 이렇게 찍혀져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저항도 충분하고 생명력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푹찍은 안 나겠다 싶어서 이걸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포인트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권능 충전 1충전을 더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찍고요.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전에 있던 POV와 다른 점은 이 권능 충전을 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찍음으로써 저의 DPS가 그때 당시 960만이었는데 지금 1122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 주얼 같은 경우에는 바꾸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지금 이걸로 바꾸는 게 맞거든요. 이제 맥시멈 라이프, 그 다음에 캐스트 스피드, 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멀티플라이어 with your riding, 그 쌍수 들고 있을 때 그거죠. 이걸로만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바꾸게 된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1167만이 되네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이엔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시면은 각성한 잼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의 POV가 변경되었다는 점 일단 알려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빌드로 어떻게 스타트를 하느냐. 일단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일단 처음에는 이 고개 쪽을 먼저 찍어 주시면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레벨링 하는 동안에는 주얼 노드 부분은 찍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찍지 않고, 오히려 만약에 내가 가는 길에 이게 한글로 뭐였죠? 이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글로 보는 게 편하죠.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얼 노드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처음에 쓰지 않고 먼저 심장 누리기 같은 이런 이 포인트를 이런 곳에 좀 더 빨리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추학 같은 곳, 이런 곳에 좀 더 빨리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에 따라서 쭉쭉 올라가 주시면은 됩니다. 뭐 찍는 데는 순서는 뭐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인데, 저는 딱히 순서를 정하고 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이 딱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 슬슬 딜이 좀 딸리니까 딜 노드를 찍어야지 하면서 이제 딜 노드를 찾아서 찍기 시작하고, 여기 있는 노드들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슬슬 생존에 좀 신경을 써볼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노드를 찍게 되게 돼서 노드는 자연스럽게 찍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1차 전직을 하시면은 치명타 확률 도피 효과, 그 다음에 안개 속을 걷는 자 해서 도피 획득을 저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주의 이거를 찍었던가? 뭐 아무튼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저는 기회주의를 찍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찍었고, 사실 이거 순서는 다른 분들 노드를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무조건 처음에는 안개 속을 걷는 자를 찍었다는 점, 그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결국 국룰은 이쪽으로 넘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빌드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템이 이제 유니크가 없죠. 유니크가 이제 플라스크 하나뿐인데, 원래는 유니크로 거의 떡칠이 되어 있는 빌드입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이 10호값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시체 상인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시체 상인이 가지고 있는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보면은 생명력도 붙어 있고, 에너지 보호막에 회피, 그리고 모든 원소 저항, 그리고 효과 범위 증가, 범위 피해 증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체 상인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유니크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이제 시체 상인 6링크가 비싸다는 점이에요. 리그 초에도 그렇고 리그 후에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볼까요? 2액짤 조금 있네요, 가격이. 자, 그런데 제가 지금 6링크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은 포악함에 뭐 강화, 그리고 제어된 파괴, 그리고 격화, 칼날 폭격, 그리고 에너지 흡수 보조,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강화 보조는 그냥 내가 먹으면 빈 슬롯에서 3레벨까지만 키워놓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강화 보조를 무조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 시체 상인을 사기는 샀는데, 이 시체 상인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냥 시체 상인 최저가를 검색을 했습니다. 시체 상인 최저가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저였으면은 효과 범위 증가가 아니라 범위 피해 증가를 찾아서 했을 거예요. 범위 피해 증가를 하는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효과 범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효과 범위 같은 경우에는 찍지 않고 범위 피해를 최대한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소 저항, 생명력 최대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찍었던 것 이제 보고 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링크죠. 링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은 6링크를 해야 되는데 6링크 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차선책이 하나 또 있죠. 부석상인의 손길이라는 예언을 쓰시면 됩니다. 주얼로 오브 한 개로 전체가 모두 연결된 5홈짜리 아이템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을 사용하셔서 이 시체 상인을 5링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링크로 만들어 주실 때는 이 강화 보조를 빼고 포악함, 제어된 파괴, 그리고 격화, 그리고 칼날 폭격, 그리고 에너지 흡수 보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6링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강화 보조도 이제 슬슬 레벨업을 했던 것들을 키우면서 가지고 계시다가 3레벨을 쓰시고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강화 보조를 사실 돈이 된다면 강화 보조를 사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시체상인 5링크와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저항이나 이제 생명력 그런 것들을 갑옷에서 바로 챙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기인데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게, 저는 선택지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이 빌드 자체가 퓨어 물리 데미지예요. 그러니까 원소 데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포악함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악함의 경우에는 카오스 피해도 없고 원소 피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 반사 맵이어도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원소 피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퓨어 물리 데미지 세팅이기 때문에 포악함을 쓰고 있는 거지만, 뭐 아무튼 퓨어 물리 데미지를 쓸 때 이 나이브 치끝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브 치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모든 물리 주는 스킬잼 레벨 플러스 3,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주는 원소 피해 없음, 원소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방금 전에 말해드렸던 것처럼 퓨어 물리 데미지였기 때문에 나이브 치끝이 저희 굉장히 좋은 선택지였다는 거, 그리고 치명 타원이 30% 증가 이런 것도 붙어 있기 때문에 나이브 치끝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말살. 처음에 이제 내가 호저를 잡지 못한다, 카오스 저항이 많이 좀 낮다, 그러면 이제 호저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살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살은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드랍이 잘 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단 컨버트가 됩니다. 물리 피해 14%를 추가 카오스 피해를 획득, 이런 식으로 컨버트가 되기 때문에 반사 맵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나이브 치끝보다는 데미지, 그러니까 DPS의 증폭량이 적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검이기 때문에 단검과 마오뽕은 동시에 하나씩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양쪽 다 나이브 치크를 쓰던가, 쌍수로 나이브 치크를 쓰던가, 아니면은 말살을 양손으로 쓰던가, 이렇게 선택지를 잡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는 이걸로 사용을 하시다가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살 같은 경우에는 찍지 않았어요. 아예 사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20% 확률로 이제 시체가 폭발하는 옵션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운이 없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호저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멀리서, 최대한 멀리서 툭툭 치면서 살살 빠져나가는 식으로 맵을 진행을 해서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쓰지 않았어요. 저는 나이브 치끝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동결 냉각 제거 하나 있으시면 좋고, 즉시 회복이랑 회복력으로,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그리고 저주 제거, 그리고 인내의 영혼의 마나 플라스크. 반드시 인내여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플라스크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마나에 다 쓰면, 일단 보통의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한번 채워주고 끝이죠. 그런데 인내의 영혼의 마나 플라스크는 그냥 쓰면은 저 플라스크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인내의 영혼 마나 플라스크에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출혈 면역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 문제로 인해서 저는 효율이 붙어져 있는 인내의 영혼 마나 플라스크를 이제 장기 보스전, 사이러스와 혹은 드록스 같은 그런 식의 보스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장기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플라스크를 빼고 이렇게 스위칭을 해서, 플라스크 스위칭을 통해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잿더미 단지,
이 잿더미 단지가 이제 사실 좀 비싸죠, 조금. 그래서 이게 사실 좀 필수 옵션이기는 해요. 처치 시 회복도 있고,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증가도 있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플라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그만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잿더미 단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로 가기 위한 단계 중 하나일 뿐이지 초반부터 무조건 잿더미 단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맹공 플라스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옵션을 챙기시면 됩니다. 네, 일단 닫아놓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는. 자, 그리고 제가 썼던 장비들을 아마 어디다가 놨을 건데, 제가 레벨링 하면서 썼던 기어를 어디다 놨을 겁니다. 내가 어디다 놨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크를 보면은 이제 날브치끝, 그 다음에 시체상인, 그 다음에 없죠. 뭐 딱히 없었죠. 그 정도밖에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 전부 이제 저항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위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네, 뭐 패스오브 엑사일 하시는 모든 유저분들이 아시는 어떻게 보면 상식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많이 원소 저항이 없으면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 정도는 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위를, 그러니까 이 유니크 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를 최대한 저항과 생명력으로만 맞췄었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들은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맹공 플라스크를 쓰는 이유는 사실 시전 속도 증가 때문인데요. 칼날비, 칼날 포켓필드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QW 그냥 빨리빨리 눌러도 잘 터지죠. 근데 물론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맹공 플라스크가 없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시전속도 증가 보조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칼날 B가 나가고 칼날 폭격은 씹혀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실 메인 딜이 칼날 폭격이지 칼날 B는 그냥 칼날을 떨굴 뿐이거든요. 사실상 조금의 데미지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 스킬이 씹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시전 속도나 그런 것 쪽에 영향을 주는 맹공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착된 잼의 몇 레벨 시전 속도 증가 보조 효과 적용을 찾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화 연비가 떨어질 때, 특히 계몽 보조가 없을 때에는 일단 저는 보시면 이제 전쟁 깃발, 지금 이걸 제가 여기 켜놓고 있는데, 저는 당시에는 전쟁 깃발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깃발을 쓰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몽 보조랑 이제 만화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야 전쟁 깃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쓰시는 뭐 정밀함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 빌드는 순수하게 자부심, 그리고 육체화돌, 그리고 전쟁 깃발, 이렇게 3개의 버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무기를 이제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물리 공격 피해 0.26%를 생명력으로 흡수, 그리고 여기에도 장갑에도 몇 퍼센트로 이제 만화로 흡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만화와 생명력을 흡수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무조건 챙겨야 하는 옵션은 물리 주문 스킬잼 레벨 플러스 1이나 주문 스킬잼 레벨 플러스 1을 꼭 챙겨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자기가 강화 보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계몽 보조를 쓰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몽 보조는 그냥 2렙 3렙짜리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렙 3렙짜리를 쓰시다가 지금 이 금단 신봉자 이 성유 인챈트를 그냥 주권 정도로 해놓으셔도 이제 만화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챈트만, 성유 인챈트만 잘 어떻게 해놓으시기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화 보조에는 돈을 쓰셔도 뭐 계몽 보조에는 그렇게 큰 돈을 급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진 깃발을 끄면은 됩니다. 반드시 켜줘야 되는 옵션은 버프는 육체화 돌과 자부심이에요. 이렇게 두 개만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킬 연결, 그리고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왼쪽 무기부터 볼게요. 화염제주 이동기죠. 이동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활력 보조 해가지고 이제 화염제주를 4번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 방패, 이거 프로토스 쉴드 마냥 챙겨주는 이 방패, 이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레벨은 최대로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는 게 좋겠죠. 올려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힘줄 절단 보조입니다. 힘줄 절단 보조는 육체화돌 때문에 쓰게 되는 건데요. 육체화돌 같은 경우에는 모르태세일 때는 주변의 적에게 실명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핏빛 태세 같은 경우에는 육체화돌에서 핏빛 태세로 변경을 했을 때에는 적에게 힘줄 절단을 유발을 하고, 그 다음 힘줄 절단이 된 적에게 이제 물리피해 증가 옵션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힘줄 절단 보조를 사용을 같이 해주시면은 물리피해 30% 증폭과 이제 힘줄을 절단할 확률을 좀 더 늘려주고 그 상태에서 물리피해 증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화돌 그리고 힘줄 절단 보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심이죠. 자부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적이 최소 20%의 추가 물리 피해를 받으며 오라 속에 있는 사저 동안 적이 받는 피해가 41%까지 상승. 그러니까 즉 가까이에 있는 이 오라 안에 있는 적이 데미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몽 보조는 1레벨짜리를 뭐 구하시던 아니면은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1레벨 정도까지는 구하시면서 그냥 천천히 레벨업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기입니다. 자, 여기는 바알 은총을 사용을 합니다. 바알 은총은 생존기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그냥 은총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은총은 쓰지 않고 바알 은총만 사용을 합니다. 9.84초 동안 이제 34%의 확률로 공격과 주문적 중에 완벽 회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버프입니다. 생존기고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 회피 확률의 불운 적용이 되어 있는 맵에서는 생각 의외로 회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신이 무빙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알 은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알 정의의 화염 부스트기죠. DPS 부스트를 위해서 바알 정의의 화염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속시간 증가 보조 효과를 같이 받아서 정의의 화염 상태가 더 오래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옷에 들어가는 6링크 카날 폭격입니다. 자, 일단 카날 폭격과 에너지 흡수 보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격화 보조, 그 다음에 제어된 파괴 보조. 여기서 이제 각성잼으로 넘어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 보조, 그 다음에 포악함 보조. 이것도 각성잼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5링크일 경우에는 강화 보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5링크일 경우에는 포악함, 격화, 제어된 파괴, 그리고 에너지 흡수, 그리고 카날 폭격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갑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카나이비를 붙였는데요. 머리에다가 붙이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장갑에 붙였습니다. 장갑에서 이제 쉐이퍼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수확을 통해서 시전속도 증가 보조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걸로 18레벨 정도를 받으시면은 이제 카날 폭격 콤보가 씹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사실상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연결이 되어 있는 스킬은 카날 B, 그리고 효과 집중 보조, 그리고 연속 주문 보조, 그리고 촉발 보조,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멸의 외침, 이것도 생존기죠. 피격시 여기서는 이제 레벨을 잘 보셔야 되는데, 피격시 시전 보조는 레벨 2까지만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멸의 외침 같은 경우에는 레벨 4까지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주가 들어갑니다. 쇠약화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 쇠약화는 만약에 제가 불멸의 외침이 터졌을 때 주변 적에게 쇠약화 저주를 걸게 되는데, 이 쇠약화 저주를 걸게 되면은 이제 적들의 정확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그 저주를 받은 이제 적들이 이제 주는 피해가 감폭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더 생존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레벨 5까지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이 남죠. 이 한 칸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진깃발을 사용을 합니다. 전진깃발을 사용을 해서 전진깃발 50단계를 딱 맞춰가지고 그 상태로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진깃발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3부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진깃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자리를 그냥 강화부조 같은 강화부조 1레벨짜리를 사셔서 레벨업을 해두셔도 괜찮고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만화가 여유가 된다면 그때부터 전진깃발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뭐 딱히 보잘것 없죠. 딱히 보잘것 없는 옵션인데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 물리피해이기 때문에 물리피해 플랫 데미지 붙어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체르치는 에너지 흡수 보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뭐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생명력 체르치, 그 다음에 냉기 및 번개 저항. 이 저항은 자기가 모자란 것들을 골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엔드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엔드로 넘어갈 때는 이제 이 카나의 폭격을 스킬 레벨업을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그냥 나이브 체크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안됩니다. 나이브 체크만 사용을 하기에는 DPS가 많이 떨어져요. 초반에는 카넬 폭격 레벨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6레벨이 오르거든요. 양쪽에 끼면은. 그래서 6레벨이 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DPS가 강할 수 있겠지만 점점 게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나이브 체크 끝에 이제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1레벨만 올려도 괜찮은 아이템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구나? 아무튼 이 카넬 폭격의 레벨을 올려주시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이브 체크만 사용하지는 마시라는 거,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원래 그리고 이제 시체 폭발 옵션을 이제 챙겨야겠죠. 이제 시체 폭발 옵션을 챙기기 위해서 시체 폭발 갑옷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생명력 최대치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래프팅으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최대치가 조금 모자라서 이제 퀄리티 2%당 최대 생명력 플러스 1 이거를 또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챙겨야 되는 옵션은 이제 격분 충전 획득과 그 다음에 자신이 처치한 적이 폭발하여 최대 생명력의 3%를 물리 피해로 줌, 그리고 모자란 저항, 그리고 이제 생명력,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인데요. 머리에서 이제 주문 시전 시 물리 피해 33에서 58 추가, 물리 피해 플랫 데미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뭐 피해 배율, 치명타 피해 배율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만화 최대치는 이거는 좀 케바케입니다. 이거는 조금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자란 저항, 그리고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이거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권능 충전 최대치를 이제 머리에서 챙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민첩 스킬잼 레벨 플러스 1, 네, 무리 스킬잼 레벨 플러스 1 이렇게 챙겼는데요. 만약에 두 개를 다 동시에 커버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스킬잼 레벨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저항과 스탯에 맞는 스탯에 뭐 필요한 스탯 그런 것들이 붙어져 있는 목걸이를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민첩 스킬잼 레벨 플러스 1, 그 다음에 물리 스킬잼 레벨 플러스 1 이렇게 아주 스킬잼 레벨이 붙어있는 목걸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도 처음에는 이제 저항과 생명력 최대치만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처럼 이제 물리 피해나 치명타 피해 배율, 그리고 엘레온 비집중 유지 스킬의 총 만화 소모, 그러니까 이 연비를 극복하기 위한 옵션이죠. 이런 것들 옵션이 붙어 있는 것들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에는 신발이 좀 싸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아직까지 끼고 있는데,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맹도순, 뭐 맹공 도피, 순풍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신발을 사주시면 되는데 많이 비쌉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갑입니다. 장갑은 조금 중요한데 쉐이퍼 베이스 장갑을 사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몇 레벨 시전 속도 증가 보조 효과 적용,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면 마무리 타격도 있는 게 좋은 게, 마무리 타격은 당연히 뭐 설명할 이유가 없죠. 10% 체력이 남으면은 그냥 바로 죽인다,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마무리 타격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론적으로 시전속도 증가 보조 효과 적용, 그리고 마무리 타격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주문 빌드와는 다르게 낙담을 챙기지 않는 이유는 카이날 폭격 자체가 낙담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명중시 4초 동안 적 낙담 유발, 이 옵션이 붙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낙담 유발을 한다고 하면은 장갑에서 가져왔을 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낙담을 유발하지만 카이날 폭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낙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낙담 옵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초 하이엔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완드를 이제 마법봉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58 마법봉 베이스를 사용을 하시고 옵션에서는 모든 물리 주문 스킬잼 레벨 플러스 그 다음에 모든 주문 스킬잼 레벨 플러스 해가지고 2레벨을 챙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컨버트가 되는 거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사맵을 못 돌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밑에 5%의 확률로 2배의 피해를 줌 이게 붙어있는 마법봉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괴랄합니다. 정말 초 하이엔드로 가야겠다 그게 아닌 이상 이 2배 피해를 준 옵션 말고도 다른 선택지는 많으니 스스로 판단하셔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챙겨주시고 이런 치명타 확률이나 치명타 피해 비율 이런 것들만 이제 주문 피해나 그런 것들만 이제 챙겨주시고 나중에 돈이 많이 모이면 5%의 확률로 2배의 피해를 줌 이 옵션이 붙어있는 마법봉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샀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얼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주얼 감시자의 눈 와처 주얼이죠. 와처 주얼인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자부심을 사용하는 동안 12%의 확률로 2배의 피해를 줌 이 옵션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 12%가 맥스 옵션인데 이 맥스 옵션이 달려있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와처 주얼 치고는 조금 싼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거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오스 저항이 모자랐을 때에는 루나리스에 그 다음에 샤카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카오스 저항이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카오스 저항이 이제 충분하니까 루나리스에 리슬라사를 사용을 해서 플라스크를 계속 채우는 그런 형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리슬라사 말고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르스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투쿠아마도 괜찮고요. 가루칸도 괜찮습니다. 요정도 선택지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전 완전 그냥 완전 보스전이다. 그냥 사이러스 혼자밖에 없는 완전 보스전이다. 그러면은 루나리스 말고 솔라리스로 바꿔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스타터에서 하이엔드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 처음에 리그 초반에 타빌라 라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타빌라 라사를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6링크인데 타락이 돼 있는 6링크라고 하죠. 타락 6링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딨냐, 여기서 타락 6링크는 별로 안 비쌉니다. 보시면은 하나에 5카우스 정도밖에 안 하죠. 그냥 여기서 그냥 자기 색깔만 맞춰서 갑옷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됩니다. 타빌라라사가 리그 초반에 20카우스 정도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 6링크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드리고 좀 싶어요.
네, 이상으로 제가 일단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로 바꾼 POB가 올라갈 예정이고, 이제 이 빌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아마 마법봉과 주얼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캐릭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 빌드로 스타터를 했고 지금까지 와서 하이엔드까지 봤기 때문에 슬슬 이제 맛이 빠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빌드를 하나 또 짜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빌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빌드는 그렇게 크게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번 영상 이 제가 선수 찍은 블레이드 폴, 그 다음에 블레이드 블라스트, 그러니까 칼날비 칼날 폭격을 사용하는 투버튼 어쌔신 스타터에서 하이엔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스킬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번 영상에 비해서 이번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바뀐 POB는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월드 VB였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